삶을 살아야 한다. 매달리지 말고 애쓰지 말고 주변을 정리해라. 그동안 남을 너무 의식하고 휘둘리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아야 남은 나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가 생겼을 때 비로소 행복해질 용기가 생겼다고 하는 것일까?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지 마라. 안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려고 굳이 노력해봤자 좋을 것이 없다. 똑똑한 사람은 용서를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무시를 한다. 가족이라도 다 맞춰줄 필요는 없다. 다 맞춰주면 그것이 당연한 줄 안다. 사람은 혼자일 때야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내 상황이 힘들어지면 친했던 사람들도 다 주위를 떠나기 마련이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착하고 순수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상처받고 인간관계가 다 끊겨봐야 알겠는가? 친구라는 것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고 내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는 일부러 친절하고 계산 없이 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상대방이 만약 선을 넘으려고 하는 기색을 보이면 그때는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이 좋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고독한 존재이며 모든 고통과 번뇌의 원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해봤자 상대방은 선을 넘기기 바쁘다. 주변 사람에게 잘해주기만 하면 그 고마움을 잘 모른다. 원래 친절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계속 호의를 요구하면서 호의가 권리가 된다. 타인을 도와주고 싶다면 도와줬을 때 고마워하는 사람만 도와주어라. 인간은 항상 위를 보고 살아가는 게 문제가 된다. 언제나 위만 바라보게 되면 사람은 불행해지기 쉽다. 위를 보기보다는 아래를 보아라. 지나치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겉으로만 행복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불행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 더 많으니 의심해 보아야 한다.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사람이란 배신하고 가면을 쓰는 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까? 친절함이 친절함으로 돌아오는 사람, 고마움을 고맙다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과 인연을 이어나가야 한다.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말도 가급적이면 아끼는 게 좋다. 세상은 넓은 반면 사람은 무서운 존재다. 드러내지 말고 벙어리가 되는 편이 낫다. 나이 들어 돌이켜보면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것이 별로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이며 남는 건 친구나 지인이 아니라 가족뿐이다. 사람은 무슨 일을 겪든지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 10년지기 친구라도 다를 바 없다. 인간은 자기에게 득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은 너그럽고 친절하게만 대하면 버릇이 없이 군다. 마치 어린아이와도 같다. 사람을 대할 때 너무 친절하거나 관대하게 대하지 마라. 특히나 천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천박한 사람은 자기와 본성이 다른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려 한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적당히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잘해주어라. 그렇게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면 굳이 지나치게 잘해주거나 친절하게 대할 필요는 없다. 관계도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필요하면 인연이 되기도 하고 인맥이란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다. 너무 과한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게 자신에게 좋다. 계속된 호의를 베풀면 타인은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별일 아닌 일에도 크게 화내고 실망하게 된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 위나 아래로나 존중받을 수 있다. 아랫사람은 당신을 따를 것이고 윗사람은 오히려 당신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타인은 함부로 말하거나 실수하지 않는다. 사람의 본성은 절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친절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인간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사람의 감정은 매 순간 바뀐다.
오늘 내가 열정적으로 좋아했던 것도 내일이면 시들해질 수 있다. 이것은 사소하게는 물건에서부터 복잡한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렇다. 우리는 어릴 적 성공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잘해야 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성향과는 완전히 반대인 사람마저도 내가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 너무 애를 쓰며 살아왔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내가 온전히 행복해질 수 없다. 타인과의 관계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것. 주변에 친구나 지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여기는 것. 친구가 별로 없다면 그 사람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다. 그러나 나와 잘 맞지도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우리는 종종 복잡하고 어색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간다. 당신의 인생에서 나와 잘 맞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잘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너무 계산적이라거나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내 인생은 그러한 것들보다 무척 중요하다. 굳이 불필요한 관계에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모든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에게 별다른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 사람이 왜 나를 좋아하지 않지? 나에게 왜 관심이 없지를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기 전에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 말은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모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많은 이들을 괴롭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부담감은 항상 긍정적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된다. 완벽주의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불만족을 느끼는 성향을 말한다. 완벽주의는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완벽주의 원인 중 하나로 사회적 비교가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그 비교 결과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기 쉽다. 이런 비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런 성향은 과도하게 주변 환경의 위험 요소를 살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사소한 대인관계의 문제나 오해로 크게 고통받게 된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관계를 완벽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는 계속해서 변화한다. 중요한 것은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건강과 가치를 존중하며 균형 잡힌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결국 모든 인간관계를 완벽하게 유지하려는 압박감은 우리의 삶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서 진정한 가치와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의 완벽보다는 관계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람은 행복하다. 내면에 지니고 있는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이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은 즉각적으로 보답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그가 긍정적이고 유쾌한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람이라면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몸이 반듯하든 굽었든 가난하든 부자든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이 찾아오면 언제든 환영하며 문을 열어주어라. 긍정의 마음과 유쾌함이 마음에 찾아오면 언제라도 문을 활짝 열어주어야 한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은 잘못된 상황에서 찾아오는 법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만족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면서 긍정성과 유쾌함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고 만다. 또한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이 유쾌함으로 인해 방해받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나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으로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 반해 긍정성과 유쾌함은 매우 확실한 마음이며 직접적인 이득이 된다. 직접적으로 현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밖에 없다.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의해 좌우된다. 건강해야만 모든 것들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다. 건강하지 못하면 그 어떠한 것도 즐길 수 없다. 정신적 특성이나 감정, 기질과 같은 내면적 자산조차도 병약함으로 위축되고 기가 꺾인다.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건강한지부터 묻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인간의 행복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건강이기 때문이다. 생업이나 승진을 위해서든 학식이나 명예를 위해서든 무슨 일을 위해서든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건강이 있은 후에 모든 것도 있을 수 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 건강은 외적인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완벽한 건강과 조화로운 신체에서 비롯되는 차분하고 낙천적인 기질, 올바른 분별력, 온건한 의지, 그리고 정의로운 양심, 이런 것은 어떠한 지위나 물질로도 대신할 수 없는 최고의 장점이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 아무도 자신을 넘어서는 볼 수 없다. 누구나 자신의 정신 수준에 따라서만 타인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정신 수준이 매우 저급한 종류의 것이라면 어떤 현인이라도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위대한 현인에게서 그 사람의 가장 부족한 것, 그가 지닌 모든 약점과 기질, 성격의 결함밖에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러한 인물로만 판단할 것이다. 장님에게는 색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에게는 그 사람이 지닌 좀 더 높은 정신적 재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무릇 정신이란 그것을 지니지 못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법이다. 지식을 얻으려 할 뿐 삶을 관통하는 통찰은 얻으려 하지 않는다. 나이를 불문하고 온갖 부류의 대학생들과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대체로 지식을 얻으려고만 하지 통찰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온갖 암석이나 식물, 전쟁이나 실험, 그리고 온갖 종류의 책에 관한 모든 지식을 얻는 것으로 명예를 얻고자 한다. 그들은 그 지식이 통찰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로는 별로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많은 것을 아는 척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박학다식함을 볼 때마다 나는 이따금 이렇게 중얼거린다. 저렇게도 읽은 책들이 많은데 생각은 왜 거기까지밖에 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끝에 가서야 깨닫게 된다. 나그네가 언덕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자기가 걸어왔던 온갖 굽은 길들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생의 끝자락에 다다라서야 비로소 자신이 쌓아온 업적과 결과의 참된 연관성, 그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게 된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옳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뿐이다. 하지만 결과를 보아야만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고 전체적인 연관성을 되돌아보고서야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현재만을 소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같은 현재이면서도 다른 점은 젊은 시절에는 우리 눈앞에 긴 미래가 펼쳐져 있지만 인생의 끝자락에 서면 긴 과거가 우리의 뒤에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눈은 젊은 시절에는 펼쳐진 미래를 보는 눈이고 마지막 시기에는 걸어온 과거를 보는 눈이다. 우리의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기질은 변화를 겪으며 그때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재의 색조는 달라지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그동안 쌓아올린 경험에 의한 올바른 통찰력은 커지고 판단력은 날카로워지며 모든 연관성이 명백하게 파악된다. 그렇게 되면 축적되어진 인식으로 자신의 내적 도약에 더 힘쓰게 된다. 그러니 현재에 몰두해야 한다. 인간과 비교해 볼 때 동물은 현재에 완전히 몰입한다는 점에서 어쩌면 더 현명할지도 모른다. 동물은 현재의 화신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평화로워 보이는 동물을 보면서 걱정으로 불안감에 시달리고 만족함을 모르는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부끄럽게도 여긴다. 그런데 희망하고 기대했던 즐거움을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얻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희망과 기대감을 통해 미리 만족감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실제로 즐거움이 찾아와도 그만큼의 맛을 덜 느끼게 되는 것이다. 결국 희망이나 소망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정도가 줄어들게 만든다는 것이다. 단 하루, 한 번뿐인 오늘, 현재의 삶을 온전하게 즐길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인생에 있어 오늘이라는 날은 단 한 번뿐이고 2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오늘이라는 날이 내일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 내일이라는 날도 역시 2번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또 다른 하루일 뿐이다. 병에 걸렸을 때나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고통과 후회가 없었던 지난 과거의 시간을 한없이 부러워하며 마치 잃어버린 낙원이나 진가를 인정해주지 못했던 친구를 떠올리는 것처럼 매우 아쉬워한다. 그렇다는 사실을 언제나 건강한 때에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현재를 더 높게 평가하고 좀 더 가치 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은 타인의 판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타인에게서 존경을 받는 삶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그 인생은 안타깝지만 너무나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다. 타인의 판단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망상은 우리의 본성에도 그 뿌리가 깊지만 사회와 문명의 변화 속에서도 생겨났을 것이다. 그런 망상은 우리의 행위나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복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가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타인의 노예가 되어 시종일관 눈치를 보거나 불안감에 사로잡혀 살게 되기 때문이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기 자신이 전부여서 나는 모든 재산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행복인 셈이다. 따라서 행복이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자주 되뇌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는 온갖 어려움과 경쟁, 위험과 불쾌한 일들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속에서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늘 들려드린 지혜의 말씀을 자주 되뇌이시고 마음에 새기시면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밤을 잊은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